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 또영주TV에서는 또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이번 시즌 또 화근의 팀이기 때문에 네. 또 다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사실 아스날이 올 시즌 이 정도로 도약할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맨시티가 리버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맨시티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토트넘도 말 그대로 버티는 네. 힘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다. 그 가운데 가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는 팀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네, 리버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올라올 것 같아. 다시 이제 슬슬 뭔가 이 발동을 걸고 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 네. 맨유는 역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갖고 가는데 뭔가 좀 아쉽다. 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터나우 감독이 아직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100% 구사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결과는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터나우 감독 입장에서도 이상과 현실 중에서 현실과 타협했어. 현실과. 이 사람 현실과 타협했다고 그러면서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뉴캐슬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메뉴 팬들이 말 그대로 통곡을 하더라고. 이게 뭐냐? 결정력도 문제고 그리고 또 중원이 너무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찍을 건 역시 중원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인데 이 부분이 뭐 지금 맨유가 너무 못하다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좀 높아심에 테나우 감독 이제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좀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 중원부터 재조합을 통해서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그래야지만 이제 공격 쪽, 수비 쪽 불안한 부분들을 또 메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터나우 감독이 사실 시즌 초반에 미끄러졌을 때보다는 상당히 팀을 끌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맨유를 좀 직선적인 팀으로 만들면서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수비 라인도 바란과 리산드로의 호흡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일관되지 않아. 그거는 바로 미드필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김영훈 씨의 진단입니다. 제 진단입니다. 네, 저는 빠지겠습니다. 맨유는 하지 말자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이제 뉴캐슬과의 무승부 경기를 좀 볼 텐데 일단 에릭센이 질병 문제로 인해서 결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컸죠. 그래서 프레드가 선발로 나섰고 네. 결과는 0대0 아쉬웠던 경기력과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 막판에 프레드와 레시포드가 한 번씩 좀 득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프레드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카세미로 옆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카세미로가 나오면 프레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뭐야? 카세미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는 그냥 프레드잖아. 프레드 너무 못했어요. 진짜 이게 네. 확실히 에릭센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고 에릭센의 공백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였던 경기였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을 약간 내리면서 1차 빌드업을 시키는 이유 그리고 에릭센이 과연 이 팀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역시 빠르게 중심을 잡은 이유 이게 다 드러났었던 경기예요. 없으면 빈자리가 눈에 띄거든. 그리고 이날 선발로 나왔던 산초 그리고 안토니 특히 이 왼쪽에 있던 산초와 루크쇼가 이 프레드의 이 자리 선정 그다음 패스 미스 때문에 좀 이 두 선수 간의 연결고리도 좀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쇼가 루크쇼는 좀 자리 선정에 대해서 이 프레드의 이 엉망진창 이 경기력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거죠. 사실 결과가 뭐 연승을 달리다가 무승부를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네, 사실 연승을 달리면서 내용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결국 내용 자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이 좀 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식전 4경기에서는 3승 1무지만 이제 오모니아와의 이 2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있었던 에버튼전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선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이 좀 도합해서 나오지 않았나 좀 도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드의 문제는 뭐냐? 그냥 프레드가 나와서 망가진 거냐? 네, 미드필드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 에릭슨의 부재. 네. 이 대체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제임스 가너를 좀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임스 가너는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릭센을 대체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있는데 맥토미니는 이번 경기 이제 앞서 경고 5장을 받으면서 징계로 나서지 못했고 그래서 프레드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이 두 선수가 에릭센과 같은 이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1차적인 빌드업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도 좀 이 원활한 모습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카세미로가 수비 쪽에서의 중심을 좀 잡아주면 프레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앞쪽에서 조금 더 네. 힘을 발휘할 텐데 프레드도 엇박자고 부패도 엇박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은 에릭센이 질병으로 못 나오고 맥토미니가 징계로 못 나오다 보니 프레드가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다 보니 에릭센의 빈자리를 메울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에릭센이 들어오더라도 에릭센 파트너 문제가 또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여기서 또 이제 누구를 쓸 것이냐. 뭐 물론 지금 당장 카세미로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또 카세미로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휴식을 취할 때 또 프레드가 나오고 또 맥토미니가 나오는데 또 에릭센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프레드가 카세미로가 나와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프레드가 여전히 못한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 특히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자원들과의 호흡도 안 맞았고 패스미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브라질 대표팀에서 카세미로 옆에서 잘한다며 라고 했던 이 팬들 너무 실망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고 좀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이 앞뒤에 이 프레드를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과 메뉴 선수 좀 다르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프레드는 지금 당장 프레드를 기용해야 될 때는 좀 제한적인 룰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프레드를 기용할 때는 프레드에게 확실한 임무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생각보다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롤은 이거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너 감독이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벤치에 앉혀두세요. 답답하잖아.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어지는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확실히 지금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막 지치고 힘들고 이래서 휴식이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생각보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쉬는 게 좋을 듯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감독이 기회를 준다는 건 나는 너를 신뢰해 이거를 보여주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한 템포 쉬고 가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나 감독이 이제 중원의 변화를 좀 가져갈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좀 잠시 내려놓자. 최근 활약이 계속해서 미미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2019-2020 시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합류 이후의 스탯인데요. 점점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리그 기록도 그렇고 공식 경기 기록도 그렇고 쫙 가다가 뚝 떨어졌어. 물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난 시즌부터 약간씩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어요. 2020-21 시즌에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쳐 보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뚝 떨어졌어. 이게 지금 리그에서 지금 10경기 이상씩 그리고 공식전에서는 한 15경기, 14경기 정도 치르고 있는데 지금 한 골 2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시즌별 이제 분당 공격 포인트 기록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지금 405분마다 공격 포인트 1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405분이면 거의 4경기 반 정도마다 하나씩 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팀의 에이스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또 팀의 이 찬스 메이커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지금 과부하가 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테나 체제에서 또 감독이 새롭게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또 내가 어떻게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솔샤르 감독 시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용한 전술. 네. 말 그대로 최전방 공격수 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박아놓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터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일관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선수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좀 이용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옵션으로는 이제 최근에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올리고 기존의 좌측에 뭐 산초라든지 또 계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차라리 조금 더 측면에 국한돼서 좀 제한된 룰을 주면서 여기서 이 장점인 킥 능력을 통해서 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건 또 어떨까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터나우 감독이라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터나우 감독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측면에 두고 실질적으로 지에르를 이용하듯이 네. 네, 지에르가 오른쪽에 있었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자리가 이거 뭐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저 위치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두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쉬어라. 그냥 마냥 쉬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마냥 쉬면 안 되죠. 우리 브루노 페르난데스 네. 좋아합니다. 마냥 쉬라는 거 아니라 이제 한두 경기 정도는 휴식을 취한 다음에 돌아오면 스스로 좀 환기가 돼서 오지 않을까. 프레드는 계속 쉬어도 되는데. 네, 프레드는 계속 쉬어도 되고요. 네. 이제 어떤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가장 폼이 좋은 맥토미니, 카세미로, 에릭센을 선발로 쓰는 걸 좀 추천해보는 네. 편입니다. 그러니까 3미들로 이렇게 나와도 괜찮죠. 카세미르는 3미들에서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워낙에 잘하는 선수니까 네. 이 카세미르를 그 자리에 두고 에릭센이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1차 빌드업에 도움도 주고, 그리고 맥토미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내려와서 카세미르가 압박당하는 걸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 3미들의 모습이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냥 카세미르하고 맥토미니를 더블 브란치로 쓰고 에릭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것도 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부페가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또 해보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근데 다만 부페, 에릭센, 카세미르로 나오면 이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에 이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부페에게 휴식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좀 경기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란 생각이 김영훈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맥토미니를 우측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왜 웃으시죠? 아, 나 메뉴 얘기만 하면 좀 무섭거든. 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만큼 뭐 팬덤도 강한 팀이니까 네. 좀 무섭죠. 나는 뭐 욕 듣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매번 욕을 들어서. 그런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난해한 팀이에요, 진짜. 지금 상황은 터나우 감독이 무언가 하기에는 터나우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터나우 감독이 결과를 추구하는 것, 일단 결과를 가져오면서 경기력은 차근차근 올리겠다. 요 계획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저희가 또 하나 꼬집어서 미드필더 라인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 운 좋았잖아. 토트넘 3호이 쓰는 거 어때요? 했다가 3호이 썼잖아요. 근데 조이스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남들이 콘테 감독이 3호이 쓰니까 우리가 그거 재빠르게 찍어서 뒤늦게 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희는 한 박자 늦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네. 보시는 것보다 네. 우리는 한 박자 빠르게 이야기했다는 거. 또 몰라요. 또 다음 경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다음 경기 나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로는 유스 선수들을 조금 콜업을 해서 기용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지다니 크발, 찰리 세비지라는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 일정에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테너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라는 현지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를 콜업을 하면서 중원 뎁스를 조금 증가시키고 또 다른 옵션을 좀 제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포함시켰습니다. 이래서 메뉴 얘기가 어렵다니까. 네.
아니 결국은 미드필더 라인의 안정감 그리고 꾸준함을 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도 좀 줬으면 네. 좋겠고 그러다 보면 지단 이크발이라든가 찰리 세비지가 또 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그쵸.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감독이라는 어렵습니다. 직업이. 일단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중원을 제대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안정감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에릭센, 카세미로, 맥토미니가 가장 좋다. 그리고 뭐 프레드라든가 다른 선수들을 기용했을 때 효과가 미비하다면 오히려 그런 기회를 지단 이크발이라든가 찰리 세비지라든가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주는 건 어떤가. 네. 또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불안하게 1대0, 2대1 이기고 있는데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건 좀 그렇지만은 아니 2대0이나 3대0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김혜원 씨가 제시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만 뱉었어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다시. 그래서 이번에 기회 혹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중에 토트넘과 홈에서 펼치고요. 주말에는 첼시 원정길을 떠납니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확실히 모두 다 잡으면 확실히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혹여나 모두에 패배한다면 이건 최악의 경우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맨유가 5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진입을 좀 노려야 될 타이밍이고 계속해서 3승 1무 뭐 어떻게든 꾸역승일 수도 있고 또 경기력이 안 좋지만 계속해서 결과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패를 유지하기에도 좀 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결국 조 1위를 차지해야지만 16강 진출을 확정됐기 때문에 네. 16강 플레이오프로 가면은 또 경기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뉴캐슬전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승점을 추가했어야 네.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승점 추가도 추가지만은 4연승을 달리고 나서 토트넘 첼시를 만나는 것과 3연승 달리다가 주춤하고 그리고 나서 토트넘 첼시를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가져가는 팀이고 첼시도 감독 교체 이후에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터나우 감독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선수 기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감독의 특권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가끔씩 보면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 조금만 더 해보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중요 선수가 못 나오면 에릭센 같은 선수가 못 나왔을 때 느낌을 딱 보면 야 에릭센은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에릭센은 일단 박아놔. 카세미로 있어야 돼. 카세미로 박아놔. 프레드 안 돼. 저리 멀리 치워. 그리고 부패는 조금만 쉬게 하자. 옆에 두고 조금만 쉬어.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맥토미니를 기용하면서 3미들로 가면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마 터나우 감독도 지금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지난 경기 또 복귀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영상 분석까지 하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지금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토트넘 잡고 첼시 잡으면서 도약을 한 번에 쭉 하면은 진짜 어느 순간에는 경기력, 결과 모두 가져오고 있는 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나우 감독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터나우 감독도 야 이거 그냥 내가 원하는 축구하다 보면 패배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위에서 비판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 일단 현실과 타협한 다음에 결과 가져오고 내용 올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짜다가 한 번에 딱 맞아지는 그 순간 팀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세요. 이건 좋은 얘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테나 감독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테나 감독은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기다려주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순위권 반등도 노려야 되고 경기력도 챙겨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맨유가 토트넘과 첼시에게 모두 패배했다. 김진수 불러서 청문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근데 진수 기자님 허락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죠.